2번으로 들어가네요. 힘들죠. 문제를 막 공부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금요일을 좀 희망차지 않습니까? 좀 토요일이 있고 하니까는 이제 내일만 좀 고생하면 일요일날 하루 쉬니까 먼저. 일요일날 쉬실 때는 좀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건을 할 텐데 이제 이건에는 이제 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동안 이제 산문하느라고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 좀 시를 하면서 괜찮게 여러 가지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34페이지 여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고전시가 어휘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혹시 못 받으실 분은 따로 다시 챙겨드리고 그거는 일단 영어 단어처럼 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는 다음 정도의 프린트를 다시 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정리하시면서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단 1교시는 좀 문학부터 좀 하면서 좀 잠을 깨운 다음에 독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푸는 형식은 또 같아요, 맞죠? 보기를 먼저 항상 살펴보시고요. 보기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인지 어떤 내용인지 항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표현상의 특징이 좀 간단하게 나올 때는 간단한데 좀 복잡하게 나올 때는 또 되게 귀찮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일단은 뭐 공통적으로 물어볼 때도 좀 수월합니다. 공통적으로 물어볼 때는 좀 수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 체크해 주시고 항상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 표현상의 특징에서 공통점 물어볼 때는 일단 선지에 뭔가 반복해서 운율 형성한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좀 이제 공통점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시의 요소 중에 운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일단 잘 눈여겨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심상 이런 것들 뭐 사용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심상을 사용했다, 그런 언급들이 있으면 또 항상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100%는 아니지만 서리적의 표현 뭐 이런 거 특히 많죠. 그리고 대꾸법을 사용해서 대꾸를 사용해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니까는 이제 뭔가 선지에 있으면 이제 그걸 먼저 체크를 더 하고 더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선지를 잠깐 이제 분석해 보면 가정의 진술, 이상하게 수능 출제자들이 저 선지들을 많이 또 선지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진술 뭐 별게 아니라 뭐뭐 하면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가정의 진술이에요. 가정.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인물에게 말을 건네는 거,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작품에 시적 청자가 나와요. 시적 청자. 시적 청자는 이제 2인칭 대명사. 그래서 이제 너, 그대, 당신 뭐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은 후격조사.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뭐 대상의 아나, 야, 뭐 혹은 여, 뭐 이런 것들 붙어 있으면 시적 청자가 등장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통 이제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약간 일종의 공식처럼 이건 좀 세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묘사 방식 뭐 이런 건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표현상의 특징은 자꾸 문제 풀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좀 개념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해드렸으면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고전시가 같은 거는 이게 거의 연계율이 한
100%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0%. 한 번도 연계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좀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특에서 특히 그 가사나 시조 짧은 거 평시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연시조 이거는 이제 수능이지만 내신 대비하듯이 완전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수월하다. 그래서 특히 고전 시간은 연기력이 거의 100%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현대시는 한 작품은 무조건 연계되고 있다. 지금 몇 년째 한 5, 6년째 거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0%다. 문문에 관해서는 문문은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 연계되는 파트는 시가 문문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1, 2월은 좀 이런 이제 기출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니까 이제 좀 그렇게 연습을 하고요. 수특 교과서가 나오면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향과 그 다음에 어떤 지금 개념들 이렇게 좀 언급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그 가사는 좀 같이 읽어볼게요. 또 약간 이제 그 좀 고전 시가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첫 시간에는 같이 한번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다는 자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신의 삶을 시간 또는 공간과 결부하여 나타내고 있다. 나는 오랜 옛날의 태평성대와 타락한 자기 시대를 대비하면서 자, 요게 이제 체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 내용에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옛날은 태평성대인데 지금은 타락했다. 이렇게 시 내용에 이렇게 있겠죠? 자, 당대 사회가 자신의 지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삶이 불안해. 그렇지. 지금 나는 좀 정도를 걷고 절개를 지키고 이제 그런 인물인데 이 세상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해.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비하면서 표현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단어 이제 수필인데, 자, 수필인데 한번 잠깐 보죠. 처하는 공간과 삶의 방식을 결부하는 대화를 통해 다 대화가 있네요. 그래서 유학자로서의 고려 무신 정권의 혼란기, 자,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자신의 처신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 는 생각. 그래서 이제 여기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규보잖아요. 그래서 이규보는 일종의 무신 정권인데 이제 자, 그 문인이 없어지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문인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기의 어떤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처세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좀 자기 합리화하는 게 있는데 뭐 합리했다고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자기의 옳다 이런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일단 이건 그렇고 나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봐 번님네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호격조사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시적 청자죠. 자, 우아란 말 들어보소. 우아라는 건 어리석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하면서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사실 그래서 이제 문학 개념어도 막 엄청 뭐 몇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바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 벌써 하나 나왔네요. 이내 젊었을 때 우아람이 그지없어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금수는 뭐 짐승이겠죠. 어쨌든 짐승과 다름으로 애칭 경영 충군 재장. 자, 이렇게 이제 한자가 나오면 각주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뭐 부모 뭐 그다음 충신 뭐 이런 거잖아요. 임금에 충신하고 부모에 또 효도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일종의 여기는 어떤 태도죠? 일단 어떤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 이제 그런 거 이제 드러내고 있음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일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진다. 자, 그럼 한 일도 모른다는 걸 일종의 뭐 벼슬 같은 것도 하지도 못하고요. 어떤 입신양면도 하지도 못하고 세월이 늦었다. 나이만 먹었다는 얘기죠. 자,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이렇게 해서 어리석음이 계속 자기를 따라온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좀 어리석게 살았다. 자, 그러면서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일간목에 기새는 줄 알았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비가 새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았니? 사실은 서리적인 표현 사용하면서 몰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계속 그냥 어리석게만 살았지 뭔가 이제 뭐 비가 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문제가 있네 이런 걸 이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 누덕누덕 기운 옷이 부끄러운 줄 어찌 알며 어리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 살 줄 알았더냐? 역시 또 몰랐다 하면서 서리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죠? 서리적 표현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또 솔직히 뭐 어리석고 미친 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뭔가 아마 쓴소리 같은 거 하고 그랬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세상이랑 뭔가 안 맞아가지고 자기는 미움을 받은 거죠. 뭔가 좀 현실에 좀 타협하고 뭐 그렇게 지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좀 당대의 어떤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서 중량 밑에도 중요하니까 하늘이 삼긴, 하늘이 삼기다는 건 이제 생기다, 만들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늘이 만든 우화를 내가 설마 어찌하리? 어쩔 수 없다. 하늘이 만들었다. 자, 우리 문화에서 이렇게 하늘이 나오면은 이제 운명론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게 이제 드러난다고 하죠. 자, 그대로 애달프다. 자, 고쳐 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나서 애달플 일이 하고 많다. 많고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기에 나왔던 내용이 나오네요. 옛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희왕천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자, 뭐뭐 해보면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가정하구나.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요순이를 적으나마 잠깐 째울 것을 순박한 풍속이 이미 머니. 자, 멀다는 건 이게 다 과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거친 풍속 다 되었다. 자, 거친 풍속 다 되었다는 건 지금 현실인 거친 풍속 다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한만한 정해를 누구에게 말하려노? 자, 태산에 올라가 천지파랑이 다 바라보고 보고지고, 이 보고지고는 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보고 싶고 이렇게. 자, 추로에 두루 걸어 성형가고 자치나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과거의 어떤 태평성대 그것들을 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곡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 곳 이심한 이내 삶을 슬퍼한들 어찌하리. 슬퍼하면 어떠겠냐? 어찌하겠니? 하면서 좀 약간 여기서 좀 체념적인 거죠. 어쩔 수 없다. 이거 다 과거니까. 혹시 뭐뭐 하리 하니까 서리적 표현. 자, 이렇게. 자, 만리의 눈을 뜨고 먼 곳에 눈을 떤다는 건 과거의 어떤 그 시대를 얘기할 거고, 태고의 뜻은 역시 또 이것도 과거죠. 과거의 태평성대. 우월한 시몬이 그 마음의 혼이 가고 안 오메라. 자, 그럼 이제 계속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태고에.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화제의 어떤 상황.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과거 현재를 대비하면서 이제 계속 과거에 있고 싶다. 이제 그런 거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운의 우화요. 좀 사실 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봤고 좀 중요한 어떤 작품이긴 해요. 이제 그거 이제 한번 해왔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우국가 이덕일의 우국가랑 그 다음에 지지헌기. 자, 요거 이제 작품까지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은 11분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지지헌기 읽으실 때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설 풀 때가 편했죠, 여러분. 다를 조심하셔야 돼요. 다는 일단 지금 이규보가 벼슬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체크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5번 문제. 선입견을 갖고 푸시면 안 됩니다. 보기의 조건을 가지고 연결지을 풀릴 수 있어요. 헷갈리시는군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다시 일단 설명 듣죠. 좀 읽으시죠. 졸리신 것 같아요.
다 하셨나요, 여러분? 좀 아침에 졸리시군요. 예. 아주 힘들죠. 왜냐면 점점 체력이 한 이만큼 갖고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죽겠구나 하면 갑자기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이제 2주차로 들어서죠. 한 요 정도 채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잘 보충해 두셔야 돼요. 주말에 딴짓하면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잘 채우시고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제 마무리 지셔야 돼요. 주말에 너무 심하게 놀거나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소진된 상태로 오셔가지고 주말에 막 늦게 자고 딴짓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잘 쉬면서 운동도 가볍게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 월요일 날 오셔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좀 이게 이제 요즘 학생들이 좀 경향이 좀 그런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는 독서를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문학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T 성향이 강해져서 그런가?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제 문제 푸실 때 약간 문학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뭔가 없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푸는 거예요. 독서 풀 때도 거기 있는 거 가지고 풀잖아요. 근데 약간 문학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아 이게 뭔가 더 있겠지. 약간 자꾸 이제 그런 어떤 의심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낼 수는 없고 항상 보기에 있는 것과 이 문맥의 앞뒤 흐름에서 근거 잡아가서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항상 지문, 보기, 거기 틀 안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시면 돼요. 독서 풀듯이. 그래서 좀 문화 어려운 친구들은 독서 풀듯이 객관적으로 좀 접근해달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지문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소설, 산문 지문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를 좀 꼼꼼히 읽어야 되겠는데 일단 운문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어떤 내용이구나 그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뭐 예를 들어 한자어나 그 단어에 자꾸 이제 집착하다 보면 사고가 끊기거든요. 근데 비문학이나 소설 풀 때는 꼼꼼하게 문학은 좀 흐름에 맞춰서 쭉 읽어가시는 게 훨씬 수월하다. 자 한문을 후려치고 반무를 한 뜻은 자 이제 여기 반무 각주에서 또 확인하셨을 거예요. 무관을 얘기하죠. 삼척검 둘러매고 진심 보국 그렇죠. 나라를 이제 지키는 거죠. 하려 했는데 한 일도 하음이 없다. 역시 또 뭔가 이제 벼슬을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눈물겨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일종의 약간 사회적인 어떤 취업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급제하거나 요즘도 공무원 시험 합격하거나 뭐 이런 건데 못하면 사실 슬프잖아요. 이제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임진년 4월에 대가 서순하신 날에 자 이렇게 피란을 했네요. 곽자의 이광필이 대오려 맹세터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명장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하고 맹세했는데 이 몸이 재주 없으니 알리 없어하노라. 역시 또 그래서 재주가 없다는 건 뭐 벼슬을 뭐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다. 뭐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명을 원치 않거든 부귀인을 바랄 소냐. 역시 이런 이 시대의 우리 조상님들의 특징 부귀공명 원하지 않죠. 여기 또 서리적 표현 여기 나와 있네요. 서리적 표현 이거 하나 체크 딱 하셨을 거고 일간 모옥의 자 초가집이죠. 모옥은 초가집에 괴로이 혼자 앉아 밤낮에 우국상실을 못 내서라. 그러니까 나라만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 서러워한다. 하면서 여기 이제 화자의 어떤 정서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잘 푸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여기 뭐뭐 하노라 뭐뭐 하느라는 하는구나 해서 이런 거 나오면 영탄적 어조라고 푸시면은 또 나중에 해결될 때가 있을 겁니다. 문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괜찮겠다. 그 정도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잘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요 갈래복합에서 항상 이게 가장 까다로워요. 수능 날도 아마 이게 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 다짐은 요 갈래복합의 한문수필 같은 경우는 연계가 잘 안 되고 비연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도 한번 뭐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막 이민우도 막 영상 올리고 막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패턴들이 이제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글의 특성은 우리의 어떤 좀 고정관념 그거랑 좀 뒤트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이 규보는 벼슬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은 약간 이제 벼슬은 안 좋은 거 약간 이런 게 하도 이제 많이 공부하다 보면 속세, 벼슬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걸로 좀 여기잖아요. 은거하는 걸 더 좋게 여기고 약간 이제 그 사고가 자꾸 이제 읽다 보면 읽으실 때 좀 거기서 헷갈렸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좀 힘드시지만 자 이른바 지지라는 것은 능히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다.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거기에 딱 멈출 곳에 멈추라는 얘기죠. 자 그칠 곳이 아닌 곳에 그치면 그 그침은 그칠 곳이 알아서 그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굴이나 늪에 있다면 자 이거 또 가정하는 건 있긴 하네요. 자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친 것인데 만약 떠돌다가 성시, 약간 성시는 이제 도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성 주변 거기에 그친다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겨 뒤쫓아 해칠 것이다. 그렇죠.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면 재앙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칠 곳이 아닌 곳에 그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얘기. 자, 나는 세상살이에 오만하여 남과 마음 맞는 일이 적으니 자 길들여진 자라 할 수 없다. 나는 좀 오만하고 나는 좀 다르다. 자, 그런 얘기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문벌 귀족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 같은 문벌 귀족. 얘네들이 뭐 해가지고 뭐 그거 막 어린애가 뭐 그 무인의 어떤 사람이 뭐 따귀를 때려가지고 이제 열받아서 무신정권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뭐 한국사 시간 아마 들어는 봤을 겁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근데 이제 무인들만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뭔가 관리가 한번 필요해. 그럼 이제 거기서 약간 이런 세력에서 약간 뒤쳐져 있던 이제 이규보는 그냥 약간 문벌 귀족은 아니니까. 근데 뭔가 똑똑한 애가 필요해. 아무래도 무인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발탁한 거 아닙니까? 얘는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겠지. 다 지금 문인들 다 죽었는데 그때 딱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항상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이규보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라고 좀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우셨을 거고 만일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조차 나란히 달림으로써 명리가 있는 곳에 그치게 된다면 자 여기 이익이 있는 거겠죠. 자 이는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서 그치건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다 하면서 또 이제 서리적인 표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내가 그칠 곳에서 그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까닭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재앙으로 여겨 해침을 받는데 이를 것이다. 그럼 일단 이제 지금 이규보는 자기는 명리에 그치지 않았다.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명리에 그치지 않았다 이걸. 어떤 이가 말하기를 좀 아침부터 이거 읽으면 좀 짜증 났을 것 같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네가 말한 대로 하면 살림 군곡이 그렇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야 너 명리 싫으면 은거해야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뒤섞여 지내지 않아야 그칠 곳에 그쳐서 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이의 지금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명리 싫으면 속세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러워 들어서 은거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전시가 공부하다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친 곳은 성시 가운데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벼슬 하고 있잖아 지금 벼슬 딱. 어찌 그칠 곳에 그쳤다 하면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굴이나 늪에 처하는 것과 빗대는가 하기에 이렇게 대답다. 벌레와 짐승이 늪이나 굴에 거하는 것과 사람이 성시에 거하는 것은 각각 그칠 곳에 그치 사람은 사람 사는 데 있어야 되고 이런 짐승이나 이런 건 자연에 있어야 되고 그럼 그칠 곳에 그친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늪에 엎드리거나 굴에 들어간다면 이는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성시에 들어간 같으니 틀림없이 독충이나 맹수가 재앙을 여기고 해줄 거야. 그렇지. 만약에 이제 사람이 자연으로 가면 오히려 해친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여 벌레와 짐승의 해를 입다니 나는 차마 그러지 하지 못. 그렇죠. 사람이 싫어서 지금 저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건 오히려 쟤네들한테 재앙인가? 나는 그렇지 않겠다. 자 또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여 해치고자 하는 것은 성시가 좁아서 함께 지내기 싫은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두고 경쟁하며 이익이 되는 것을 다투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이 좁아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명리, 즉 경쟁, 이익을 다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그렇죠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고 누가 백조에 내 상자를 훔쳐도
피하여 보지 않은 것처럼 사람이 성시에 거하는 것이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굴이나 늪의 것과 같을지니 어찌 해치는 자가 있겠는가? 내가 거처의 이름을 지은 것은 대체로 이러한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시에 있더라도 명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 사람이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쓴 거지. 대단한 사람이지. 나는 지금 벼슬 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거고 나는 이런 명리 같은 지금 관심 없다. 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규모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딱 그걸 딱 이제 논파한 거예요. 나 벼슬 하는 거 명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나 그냥 벼슬만 하는 거거든. 딱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셨으면은 되겠는데 아마 좀 오전이라 뭔 소리야 뭐 이러면서 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뭐 정리를 해보면 동물은 자연에 있는 게 맞고 사람은 성시에 있는 게 맞는데 이 성시에서 만약에 명리를 취한다. 이걸 취하면 문제가 있는데 명리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화자는 성시에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들을 물어보는 어떤 스타일의 지문들이 해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어떤 사고 과정만 좀 신경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지문이에요. 사실 연습하기에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만 빨리 부를게요. 그래서 1번에 그래서 이제 서리적 표현 많죠? 그래서 아마 이제 1번 잘 체크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태를 좀 뭐 비판하고 있다. 뭐 굳이 따진다면 뭐 딱히 좀 애매하죠. 다도 뭐 비판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 맞죠? 그래서 다 X라고 봐야 되겠고요. 가정의 진술은 나와 다에는 있었죠. 그래서 아마 좀 그것도 좀 헷갈렸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거는 또 나와 다에 있으니까 이것도 좀 헷갈렸을 텐데 가가 없어서 일단 안 골랐을 거고. 묘사에서 대상의 특징을 구체하고 묘사에서 대상 특징하는 건 없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아마 서리적 표현 잘 고르셨을 것 같고요. 자, 2번 가의 시상 전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1번 이거는 뭐 상반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1번은 일단 아니고 2번 이수는 1수와 달리 초장에 제시된 상황으로 인해 중장의 행위가 촉발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자, 임진년 4월에 서순하신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란하는 일이 딱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뭔가 무인, 명장 이런 거를 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주를 좀 확인하고 문제 푸셨어야 되겠고 3번은 이제 아까 좀 해석을 같이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5번으로 잘 고르셨을 것 같긴 해요. 맞죠? 그래서 궁핍한 생활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사실 그게 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봐주셨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아마 이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4번부터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이 되겠다. 그래서 벌레와 짐승이 늪이나 굴에 거하는 것과 사람이 성사에 거하는 것은 각각 그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그친 것이다. 이러면서 상대의 의견에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의 의견에 지금 논박하고 있는 거다. 상대가 이제 지적한 거를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명리가 싫으면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가야지 왜 나와 있어? 그거에 대한 반박이죠. 그래서 이제 일치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4번에 4번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 좀 약간 공기가 지금 좀 졸리신 것 같아요. 약간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기운이 있어요. 지금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약간 지금 멍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좀 눈치가 보입니다. 좀 자주 깨주세요, 여러분. 5번. 자, 이것도 이제 같이 해석하면서 같이 따라왔는데 5번에 적절하지 게 4번이에요. 명리가 있는 곳에 그치게 된다면 남에게 해침을 받는 것이라고 한 것은 삶의 방식을 공간과 결부하여 관직에 오르는 일을 명리를 추구하는 일과 동일시한다. 이게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이 작품. 알겠죠, 여러분? 명리는 명리고고 만약에 자기가 성시에 있어도 경쟁하거나 이익을 다투지 않으면 그건 문제될 게 없다. 싸우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시에 있더라도 명리를 추가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자기가 있는 공간, 성시랑 명리를 동일시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좀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옛사람 나오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순박한 풍속이 거치풍 다 됐다. 그럼 이제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거랑 현재 대비했다.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2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요순이랑 그다음에 여기 희왕은 좀 희대를 좀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뭐 희왕 천지 그 희왕의 어떤 시대의 어떤 공간 그래서 이 천지를 어떻게 보면 희왕의 어떤 시대 공간으로 또 볼 수 있겠네요. 천지 어떤 삶의 공간 하늘과 땅이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 말이 좀 거슬렸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깔끔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말리 떨어진 곳과 태고 다 과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우월한 신혼이 안 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싫어하는 거죠. 계속 거기 있고 싶어한다. 이렇게. 그래서 방배 사이라는 시공간이 자신의 지향과 부합하지 않는다. 거기에 있는 거 잘 연결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람이 사람을 피할 벌레와 짐승의 해를 입다니 나는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 나는 성시에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은거하는 일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규모는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했으면 이것도 좀 잘 푸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지문이 조금 복잡해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좀 괜찮나요, 여러분? 내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 내가 일단 차라리 현대시를 먼저 풀게 했을 걸 그랬어. 자, 한 개만 더 풀고 좀 쉬었다 가죠. 이거는 여러분들 좀 그 1, 2학년 때 좀 공부하셨던 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신지일동 박시봉강이랑 참외로 많이 했던 거여서 금방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뭐 8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6분이면 해결할 것 같거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힘드셔도 열심히 풀어보세요. 확실히 문문 오니까 좀 문학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네요. 아까 거보다 좀 쉽죠? 그래도 아마 아는 작품일 거예요. 좀 공부 좀 했으면 한 번 정도 다 봤던 것들이어서.
천천히 푸시고요. 해설은 저기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할게요. 알겠죠? 일단 푸는 데까지 푸세요 일단. 괜찮으시면 조금 쉬는 시간을 좀 잡고서 10시까지 좀 해서 다음에 좀 10분 쉬어도 괜찮겠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죠. 또 그렇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좀 아직 아침에 졸리신가요 여러분? 저는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졸리는데 떠들어서 그런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아침에 살짝 오늘 졸리신 것 같네요. 이게 좀 3문보다 5문이 좀 더 까다롭나요 여러분? 좀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래서 3문 할 때 되게 잘하셔서 그래서 이제 개념반인데도 잘한다는데 문문 하니까 조금 뭔가 공기가 이게 알잖아요. 모의고사 푸는 날 이렇게 아니면 중간고사 이런 거 볼 때 보면 그 시험지가 잘 안 넘어가고 되게 조용한 느낌 있잖아요. 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살짝 있는데 자 일단은 좀 감상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뭐 개념은 잠깐 이게 좀 간단하게 일단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나오진 않죠. 사실 좀 더 풀어서 나오긴 하는데 우리 공간학적 표현 이거 뭐 1학년 때부터 많이 얘기 나온 거예요. 감각이 옮겨간다. 감각의 전이 뭐 시각의 청각화, 뭐 청각의 촉각화, 뭐 청각의 시각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푸른 종소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 여러분들 귀찮게 했던 거죠. 1,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도 가끔 한두 문제씩 선지로 차지합니다. 맞죠? 그다음 우리가 뭐 교과서 아마 배운 것 중에 금빛, 게으른 울음 해서 이제 향수라는 작품 공부하신 또 하면은 울음이니까 청각 해가지고 금빛이라니까 청각의 시각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아니면 또 이런 작품 공부한 친구도 있어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이렇게. 항상 이제 기준점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기준점이 종소리잖아요. 지금 여기는 금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울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는 또 태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해야 되는데 뭐 수능에서는 뭐의 뭐다 이걸 물어보진 않겠죠. 그냥 이제 한번 연습하려고 보여드린 거고 이런 스타일로 선지 하나 정도 구성된다. 자, 동일한 거는 이제 같은 색깔이고 색채어라는 건 예를 들어 뭐 붉은, 뭐 검은, 푸른 뭐 이런 색깔 있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계절적 배경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눈이 있다 뭐 이러면은 겨울이구나. 그다음 뭐 예를 들어 화로가 있다 그럼 난로니까는 겨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 정도 해주면 되겠고 상징적 소재 사실은 웬만하면 시에 상징 소재가 좀 있겠죠. 그 어떤 의미하는 바가 다 이제 상징이 좀 많으니까. 자, 우리 이제 음성 상징어는 우리가 뭐 이렇게 부사 같은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아까 꽉 뭐 이런 것도 음성 상징어는 사실은 우리가 음성 상징어 많이 보는 건 뭐 예를 들어 톡톡 뭐 이런 것도 음성 상징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음성 상징어 하면 생동감 이렇게 이제 연결 지으시면 되는데 요게 약간 약한 친구들은 아마 이제 좀 1, 2학년 때 그 내신 할 때 좀 내신 싫어 이래가지고 그때 조금 소홀히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금방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고 요거 틀렸다고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연습하면 해결되는 거여서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죠. 근데 이제 그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항상 수식하는 거를 잘 보고 뒤에 서술하는 걸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안에라는 소재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없다라는 거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항상 연습하실 때. 이것도 지금 없어지고요. 이렇게. 자, 뭔가 지금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없어지고 하니까는 뭐 지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상실감 같은 걸 느낀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자, 멀리 떨어져가지고 멀리 떨어진다는 건 지금 유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랑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수식하는 거 잘 봐야 되죠. 쓸쓸하는 거니까 여기 정서가 있습니다. 자, 헤매었다. 방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푼다고 얘기하지만 아마 그런 느낌들이 이런 단어에서 뭔가 느껴지는 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의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날도 저물어서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니까 해도 일찍 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 물론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추위도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죠. 이렇게. 그럼 사실은 밑줄 친 것만 보면 안 되고 밑줄 친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하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맞죠? 지금 여기도 어느 사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어떤 상실감을 가지고 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쥐를 붙였다는 걸 새들어 살았던 얘기고요. 자, 그리고 승내나고 춥고 누구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삶이 버겁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내적인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북덕불이라 달라고 여기 이제 일종의 그 화로, 난로 같은 거죠. 화로. 자,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한다. 자, 약간 이제 여기서 보면 무기력한 태도가 드러나잖아요. 뜻없이 글자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밖에도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그냥 있고. 자, 그러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고. 새김질하는 건 이제 반추한다는 거죠. 이렇게 반추. 대세김질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일종의 우울증 같은 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가슴이 꽉 메인 이런 걸 음성 상징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눈은 킹 괴일죠. 이것도 음성 상징어예요. 이런 것들. 뜨거운 거는 눈물 이렇게. 그리고 부끄러울 적이며 그러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감정이 좀 고조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니까. 그렇지만 시상 전환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나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시상의 전환이에요. 시상 전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어요. 좀 상승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태도가 달라지겠지. 지금 창문 바라보는 것도 창문은 보통 위에 있으니까 역시 상승. 천장 쳐다보는 것도 상승.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승적 이미지가 있으면서 아까와 어떤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이걸 이제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백석 작품에서 이게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떤 운명이에요.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이 나를 불러간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고조된 감정들이 좀 차분해지죠. 그 감정이 좀 정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라앉는다 이렇게. 자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 떠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만 좀 이제 먼저 진정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신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덜어 나주소네. 나주소는 저녁 무렵이에요. 저녁. 자, 살랑살랑 음성상징어 여기 있고요. 자 나는 이런 저녁에는 하루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어느 먼 산 옆 바위 옆에 외로이 서서 어두웠는데 하얀이 누들맞을 하면서 이제 쭉 뭔가 나오면서 요게 이제 상징적 소재죠. 어떻게 보면 갈매나무.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객관적 상가물이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바깥에 추운데 우뚝 서 있는 거잖아요. 이 갈매나무 큰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삶의 뭐를 드러내고 있다?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석은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이거 봐요. 여기 지금 기출 보세요. 이렇게 아마 올해도 나올 건데 백석 나오면 일단 항상 어떤 유랑민의 기회 요걸 항상 기억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토속적이고 어떤 향토적인 어떤 소재들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또 평안도 방언을 또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아마 이제 백석 나오면 백석이랑 또 같은 스타일의 어떤 비슷한 스타일의 그 이호각신 주목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또 올해 연계 공부하면서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서 아마 볼 거예요. 그래서 잘 일단 기억해 주시고 이제 윤동주도 워낙 괴롭히죠. 계속 나옵니다. 귀찮게. 귀찮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문학의 중요한 작가인데 그래서 수능에서 안 나온 지 지금 꽤 됐습니다. 지금 백석은 지금 계속 노크를 하고 있네요. 지금 계속 좀 구모에서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윤동주는 이제 조금 요즘은 좀 안 나오는데 이러다 갑자기 기습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 참외로 워낙 또 이것도 유명한 작품인데 자 이것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돌려다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지네요. 자 파란 녹이 껴 있습니다. 자 녹이 낀가 봐봐요. 자 안 좋은 거잖아요. 이제 녹이 낀 구리 거울인데 지금 구리 거울인데 녹이 껴 있으니까 안 좋은 상태예요. 자 이거는 일단 거울 같은 거 나오면 자아성찰에 매기십니다. 자 이제 거기 이제 내 얼굴이 남아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어느 왕족이 일단 욕될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조는 지금 빼앗긴 조국이에요. 나라가 빼앗겼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는 이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성문을 씁니다. 참회의 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하면서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이거 이제 광복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또 써야 돼.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거야. 자, 이 고백은 앞에 나왔던 그 고백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뭔가 실천하는 어떤 행동을 보였으면 되는데 그냥 반성문만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인식이 달라진 거야. 자, 이렇게 반성문 쓰고 왜 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에 올바른 어떤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자. 그래서 이제 태도가 변하면서 자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를 손바닥으로 닦아보자 하면서 뭔가 이제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자 그럼 어떤 삶의 어떤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운석 밑에 이건 이제 떨어지는 별이니까 죽음을 연상하게 해요. 죽음. 자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이거는 이제 화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거울 속에 나타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동주의 작품 이것도 아마 내신 준비하면서 한 번 정도는 만나봤을 것 같은데 좀 만약에 소홀했으면 차근차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계 작품에서 이제 공부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나오면 보통 이럴 경우에 작품 연계보다는 아마 작가 연계로 만나볼 가능성도 있어서 아무튼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번 같은 게 6번 이런 게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특정 소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상징적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음성상징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핑, 꽉, 여기 가에서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계절적 배경, 성질, 시적 분위기 조성한 건 좀 가에 더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은 나머지 잘 공감적 표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7번. 자, 이것도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이었는데, 자, 낮이나 밤이나 나는 혼자도 넘은 것 같아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밑줄 친 것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거고 넘은 것 같은 생각하면서 담겨오면은 근데 뜻없이 글자 쓰고 있잖아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한 지금 상태입니다. 요 상황까지는. 그래서 7번에 치열하게 모색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품에 대해서 좀 알면은 여기까지는 계속 무기력하고 요 그러나 이후부터 뭔가 태도가 달라진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사실 또 쉽게 선지를 고르실 수도 있어요. 작품에 대해서 좀 알면.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리을 같은 거 보면 부끄럽다, 맞죠? 뭔가 자책하고 있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4번 선지도 그리고 심화된다는 거,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 선지도 괜찮겠죠. 그다음에 그 저녁에 와가지고는 지금 요 갈매나무가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니까 상상을 통해 떠올린 대상,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생각한 거니까 상상을 통해 떠올린 대상, 즉 뭐 갈매나무를 떠올렸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요거 봤을 때 요 주변을 자꾸 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7번에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8번도 좀 이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보셨으면. 자, 일단은 녹이 껴있으니까 안 좋아, 맞죠? 그렇게. 자, 이다지도 하면서 욕될까, 그러면서 그 부정적 감정, 부끄러움 뭐 이런 거 드러내고요. 한 줄의 줄이자. 자,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단호한 태도 할 때 그냥 어떤 그 명령형이나 100%는 아니지만 청유형, 그리고 다 돼. 어떻게 보면 평서형도 뭐뭐다, 뭐뭐인 것이다. 평서형도 단호한 건데, 특히 이제 평서형 같은 거는 뭐뭐인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단호하다부터 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뭐 하자 하니까 이것도 단호하다, 이렇게. 그래서 뭐 명령형, 청유형, 평서형 중에 뭐뭐인 것이다, 뭐뭐이다,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도 단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작품의 좀 주제나 느낌을 좀 체크하긴 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렇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을 통해서 제시된 참여형의 비판적인, 그치? 이런 거 참여할 시간에 뭔가 실천해야 되는데 참여는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또 반성도 써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점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년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했던가에 함축된 화자의 생각은, 그렇지,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어떤 동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그걸 구리거울 막 닦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연에서 뒷모양을 비춰주는 거울은 1년에서 내 얼굴을 비춰주는 구리 거울과 모순된 건 아니지. 일단 거울은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존재고요, 맞죠? 근데 다만 녹이 껴있으니까 그걸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모순된 지향은 아니죠. 올바른 지향이 있는데 뭔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가 실천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순된 지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이것도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고비였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이건 좀 약간 좀 답이 그래. 그래서 저기 즐거운 성찰, 즐거운 건 아니겠지, 지금 상황이 그런데 왜? 그래서 3번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졌네요. 좀 하고